안녕하세요. 시사천국의 나영심입니다. 2011년 4월 1일 서울시 개동 현대빌딩 15층 현대건설을 인수한 정몽구 회장은 처음으로 직무를 받습니다. 이곳은 정주영 명예회장이 생전에 사용하던 집무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첫 직무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개동 사옥 앞에 있는 현대라고 적힌 머릿돌 앞에 서서 한참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날은 정몽구 회장에게는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그동안 아버지 정주영 회장이 피땀 흘려 이룬 현대의 심장과 같은 현대건설을 인수한 후 처음 출근한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정주영 회장의 슬하에는 많은 아들이 있었는데 일찌감치 오남인 정몽헌을 후계자로 점찍어둔 상태였습니다. 80년대 후반부터 가족들에게 앞으로 현대그룹은 정몽헌이 이끌 것이라는 사실을 공공연하게 밝혔다고 합니다. 정몽헌 회장은 연세대를 수석 졸업하고 미국에서 경영학 박사를 받은 천재였습니다. 그에 반해 정몽구 회장은 유년 시절부터 우직한 성격 탓에 아버지의 큰 관심을 받지 못했으며 고교 시절에는 럭비에 빠져 1년 유급까지 하게 되자 완전히 정주영 회장의 눈밖에 나게 되었습니다. 늘 아버지 앞에서 주눅이 들고 이런 아들을 무관심하게 대하던 정주영 회장, 그리고 이를 지켜보던 변중석 여사는 늘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몽구 신경 좀 써요. 몽구는 당신 아들 아니요? 정주영 회장은 정몽구 회장에게 현대자동차 서울사업소 부품과장으로 발령을 합니다. 정몽구 회장은 부품과장으로 일을 하면서 자동차 부품을 하나하나 분리하고 조립하면서 정비 일을 배웁니다. 당시에는 부품의 분량이 많던 시기여서 AS 센터에는 매일같이 고객들이 와서 욕을 하고 불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때 정몽구 회장은 품질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몸으로 체험하게 되고 24시간 현장을 지키며 품질의 중요성에 대해 깨달았습니다. 자동차 서비스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정몽구 회장에게 정주영 회장은 1977년 현대전공을 설립하여 맡겼습니다. 정몽구 회장에게 주어진 최초의 기회이기도 하였습니다. 정주영 회장이 현대중공업에서 조선소를 만들기도 전에 해외 수주를 먼저 따낸 사실은 널리 알려진 일화인데요. 5만 번지 지도, 그 다음에는 그 조선소 지켰던 백사장 사진, 그걸 들고 가서 당신이 배를 사주면은, 아주 얘기가 국어기죠. 배를 사주면은 사줬다는 증명을 가지고 영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영국 정부에서 차관을 얻어서 기계를 뭐 사드리고 그래서 여기다 조선소를 지어서 4배를 면제해줄 테니까 사라, 이런 얘기죠. 정몽구 회장도 컨테이너 공장을 만들기도 전에 해외 수주를 먼저 성사시켰고 세계 컨테이너 시장의 40%를 차지하자 정주영 회장도 아들을 인정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정몽구 회장은 자동차 서비스 사업을 할 때부터 자동차 제작에 관심이 많았지만 삼촌이 현대자동차를 맡고 있는 이상 승용차를 생산할 수는 없었습니다. 당시 현대차는 정세영 회장이 경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세영 회장은 정주영 회장의 넷째 동생이며 32년간 가진 노력을 다해 현대자동차를 키워온 인물입니다. 승용차를 생산할 수는 없었던 정몽구 회장은 현대자동차에 없는 차종인 사륜구동 SUV를 생산하기로 마음먹고 일본의 미쓰비시 자동차와 협력하여 갤로퍼를 제작해냅니다. 1991년 현대전공에서 만든 갤로퍼는 출시하자마자 2달 만에 330억 원에 해당하는 수익을 올리며 그해 빅히트 상품으로 이름을 날렸고 3년 연속 판매 1위 상품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에 누구보다 기뻐한 사람이 정주영 회장입니다. 마음속으로 현대자동차를 장남인 정몽구 회장에게 물려주고 싶었지만 32년간 현대자동차를 그룹 주력 기업으로 키워놓은 동생 정세영 회장의 공을 모르진 않았기 때문입니다. 1999년 3월 정주영 회장은 정세영 회장 집무실로 찾아갑니다. 세영아, 그동안 고생 많았다. 형님, 그게 무슨 말씀인지요? 이제 현대차는 몽고에게 넘겨줄까 한다. 형님, 제가 현대차에서 제 평생을 바쳤습니다. 어떻게... 내가 그걸 왜 모르겠니? 그렇지만 몽고가 장자인데 몽고에게 자동차를 넘겨주는 게 잘못됐어? 대신 현대산업개발을 분리해서 독립해라. 30분의 독대에서 현대자동차는 정몽구 회장에게 돌아갑니다. 이후 정세영 회장은 현대산업개발을 넘겨준 것만도
고마울 따름이라며 정주영 회장에 대한 존경의 뜻을 나타냈지만 아쉬움에 많은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당시 현대차는 1997년 재계 7위였던 기아차를 인수하며 200만 대의 생산 능력을 갖춘 자동차 생산업체로 성장했지만 해외에서는 조롱의 대상이었습니다. 자동차의 품질이 다른 완성차와 비교해서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까지 그 후계 구도가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자 2000년 3월 왕자의 난이라 불리는 현대그룹 형제들 간의 경영권 다툼이 시작되었고 최종 승자는 정주영 회장의 의중에 따라 정몽원 회장이 그룹의 후계자가 됩니다. 이때 정몽구 회장은 분가의 길을 선택합니다. 정몽원 회장은 현대아산, 현대상선, 현대증권, 현대건설 등 대부분을 차지하고 정몽구 회장은 현대자동차 그룹만을 챙겨서 독립해 나왔습니다. 이때 정몽구 회장은 자동차 전문 그룹으로 보란듯이 성장해 보이겠다라는 절치부심의 마음을 먹습니다. 정몽구 회장은 자동차 서비스 사업을 할 때의 경험을 살려 품질이야말로 세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믿고 품질 3년 내 세계 3위, 품질 브랜드 5년 내 세계 5위를 뜻하는 GQ335를 선포했고 글로벌 메이커 제도약을 위한 퀄리티 마케팅을 선언하게 됩니다. 품질 경영은 곧 품질 향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09년 JD.파워 신차 초기 품질 지수에서 일본의 도요타를 제치고 일반 브랜드 부문 1위에 올랐습니다. 현장에서 살고 현장에서 쓰러져라라는 아버지의 경영 철학을 이어받은 정몽구 회장 역시 책상머리엔 답이 없다. 항상 현장에 가면 답이 있다라고 말하며 항상 현장 경영을 중시했고 그렇게 국내 재계 순위 2위, 세계 자동차 업계 빅5의 수장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이후 정몽구 회장은 아버지의 못다 이룬 꿈인 제철 사업을 위해 2004년 당진제철소를 인수하고 제철소 건립을 위해 10조 원에 가까운 투자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자동차 생산에 가장 필요한 제철소까지 얻으면서 현대자동차는 독보적인 그룹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저 인정해 주실 거죠? 정말 장하고 대견하구나. 평생 아버지를 존경하고 닮기 위해 노력한 정몽구 회장은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장하고 대견하다라는 말이 듣고 싶지 않았을까요? 과감한 결단력과 승부근성, 무모하리만큼 강한 추진력, 말보다 행동이 앞선 것도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었습니다. 이상 시사천국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